파트 2 기능 점수의 이해 3. 기능 점수 산정 세부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능 점수 구하는 화면인데요. 그 예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현재 화면은 날씨 정보 시스템에서의 날씨 정보 화면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연월일, 시도, 시군구, 강수량, 온도 이런 항목들을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출력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고 하나의 파일과 출력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파일에 대한 구조는 보시면 테이블은 첫 번째 연월일, 시도, 시군구, 강수량, 온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고서의 레이아웃은 연월일, 시도, 시군구, 강수량, 온도가 있는데요. 쭉 보면 그 중간에 평균 값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구조되어 있을 경우에 기능 점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 화면에서 우리가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구현을 식별해야 되겠죠. 우선 데이터 기능은 뭐가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날씨 정보 테이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 우리가 산정하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이니까 IRF, 데이터 산정 IRF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논리 파일에 RET, DET RET는 뭐 따로 설명이 없죠. 그러면 논리 파일 자기 자신 하나, 1. 그다음에 DET는 보시면 5개의 필드가 있죠. 그 5, 1 하나에 5개, 나점, 7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트랜잭션 기능은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그런 기능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출력이 있네요. 그죠? 등록, 수정, 삭제는 다 이 I였었죠. 조회 기능은 그 화면에 있는 값들을 조회하는 기능인 거고, 그다음에 출력은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를 출력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조회 기능도 위에 조회 기능이니까 계산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그 반면에 출력 기능은 오른쪽에 보시면 평균 값을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 기능은 EO, 외부 출력 기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그래서 날씨 정보라고 하는 IRF 하나, RET 하나, DET는 그 필드 5개였죠. 하나에 5개 해서 단순 7점. 그죠? 그리고 날씨 정보 등록 기능, 수정 삭제는 EI, EI, EI. 그리고 DET는 화면에 있는 5개 더하기 메시지, 그다음에 액션 버튼이죠. 그래서 7개, 7개, 5개 나와 있고요. 날씨 조회 기능은 또 EQ. EQ도 마찬가지로 위에 5개에다가 메시지 조회. 똑같은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날씨 출력. 오른쪽 중간에 있는 레포터인 거죠. 계산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EO, 외부 출력 기능이 EO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연월일, 시도, 시군구, 강수량, 온도가 있고 중간에 보면 계산된 값이 2개가 더 있죠. 강수량과 온도. 그래서 평균이네, 그죠? 평균 강수량, 평균 온도. 이게 더 들어가 있어서 이제 개수가 9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이제 다 낮음이네, 낮음이네, 그죠? 단순, 제일 낮은 것. 그렇게 해서 점수가 쭉 구해보면 23.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RET 또는 FTR, DT 이렇게 구하지 않고 그냥 평균 값을 써서 간이법을 한다면 이렇게 돼 있네요. 7.5, 4.6. 그래서 구해보면 실제 우리가 정통법, 상세법을 한 점수는 23인데 평균 값을 사용한 간이법은 28.6. 그러니까 평균 값을 쓰면 우리가 이런 개수 같은 거 안 구하니까 간단하긴 한데 결과 값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초기 단계 그때는 이제 간이법을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설계 이후에는 이제 좀 구체화된 이후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FTR, RT, DT를 구하는 정통법, 상세법을 활용해서 이제 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이제 그 세부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아래 화면을 보시면 똑같은 테이블 레이아웃은 중복이다. 데이터 기능의 기본은 말씀드렸죠.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유니크한 필드 또는 유니크한 데이터, 반복을 배제한, 중복을 배제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보시면 A 사업부 인사정보, B 사업부 인사정보, 당연히 필드가 똑같죠. 이런 구조는 아닌 거죠. 그죠? 그냥 합쳐서 그냥 인사정보 데이터인 거죠. 근데 오른쪽은 보시면 C 부처 인사정보, D 부처 인사정보인데 필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드가 4번 이름 부서, 4번 이름 건물이 필드가 다르네. 그죠? 그러려면 뭐 C 부처, D 부처는 의미가 없겠지만 인사정보 A, 뭐 인사정보 B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은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 DT는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유니크한 필드 수,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뭐 설명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필드와 식별할 수 없는 필드가 있는데요. 식별할 수 없는 필드 또는 식별을 못하는 필드는 빼라라는 겁니다. 식별할 수 있는 필드 요 세 개만 카운트하세요.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우리가 그 데이터 또는 테이블 중에 이제 산정하지 않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코드성 테이블입니다. 코드성 테이블은 어떤 속성이냐면요. 그 항목이 어떤 요 내용 자체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국가 코드, 색깔 코드, 뭐 언어 코드, 원소 코드 이런 것들인데요. 거의 변화하지 않는 어떤 그 코드 값들은 그 기능 점수에서는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가 코드 이런 기능을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뭐 CRUD 레벨로 트랜지션도 만들었다 했다 하더라도 1년에 뭐 신생 생성되는 국가가 한 개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코드성 데이터로서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그 데이터 기능을 산정하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데이터, 비즈니스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드 데이터를 FP에 산정하지 않듯이 사용자에게 의미 없는 기술적 관점의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로그라든가 백업이라든가 히스토리 이런 데이터들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비즈니스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그 기능을 구현할 경우에는 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속성 테이블로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그 어떤 유니크한 그러니까 필드가 그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인사 정보는 이제 이름이라든가 부서라든가 유니크한 필드가 있는데 인사 속성 정보는 유니크한 필드가 없습니다. 디스크립션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속성 정도일 뿐이고요. 그래서 그 이런 경우에 어떤 그 단순히 어떤 비즈니스적인 속성을 가진 게 아니라 그 테이블의 어떤 추가적인 속성 정보만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선 기능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합쳐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요. 우리가 중간에 보시면 이제 상품 정보와 판매 정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어떤 논리 파일, 데이터를 합쳐서 우리가 최종 상품 판매 실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임시로 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 경우 중간에 있는 임시 어떤 템포러리 요 데이터들은 그 기능 점수 산정 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 전환할 때 어떤 컨버전형으로 중간에 만든 임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 점수에서 기본 사상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경우에만 산정을 하는데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관리하지 않는 어떤 기술적인 속성의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고객이 요구했는 거라면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랜지션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액티비티, 즉 단위 프로세스인 경우에만 기능으로 식별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목록 있고 뭐 상세 내용을 조회하는 기능이 있을 때 왼쪽에 어떤 목록 조회. 그래서 뭐 그 전체 목록에서 이렇게 그 클릭하면 이제 목록이 조회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목을 누르면 상세 조회가 되겠죠. 상세 조회하고 난 뒤에 이제 오른쪽 버튼들을 이용해서 수정하든가 삭제하든가 또는 신규로 등록하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최소한의 액티비티, 그게 바로 단위 프로세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준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이 레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마찬가지로 단위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번 뭐 읽고 참조하고 여러 개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중복을 배제하고 오직 한 번만 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뭐 조회도 하고 입력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중복을 배제하고 제품 하나, 판매 실적 하나, 환율 정보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만을 산정한다. 그래서 세 개의 FTR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능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사원 조회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원 조회라는 기능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 또 있고, 또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뭐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원 조회 1, 사원 조회 2, 사원 조회 3,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사원조회 1과 사원조회 2가 같은 기능이냐 다른 기능이냐, 만약에 같은 기능이면 중복으로 하나만 카운트해야 될 거고요. 다른 기능이면 각각 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해당되면 기능이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처리 로직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요. 로직이 다르다는 거죠. 누구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이고 누구는 조회하는 기능이면 당연히 다른 거겠죠. 물론 똑같은 테이블에,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 파일에 똑같은 필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로직이 들어가는 로직과 나오는 로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 요소 집합, DT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쉽게 그 사원 테이블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중간과 오른쪽을 보시면 인사 정보 인사 테이블입니다. 인사 정보인데 중간에는 4번 이름 소속 직무 직급이고 오른쪽은 4번 이름 소속의 직무 직급이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인 거죠. 그러니까 그 DT가 다른 거죠. DT가 누구는 주소와 연락처가 들어가 있고 누구는 직무와 직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DT가 다르면 이 두 가지 기능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왼쪽은 보시면 4번 이름 소속, 중간에 4번 이름 소속 직무 직급, 왼쪽에 있는 요 세 개는 여기 포함이 되겠죠. 중간에. 그러면 포함되는 관계이면 아래 그림처럼 중복으로 인정해서 산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사원 조회 기능이 있고 그 사원 조회 팝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사원 조회 팝업은 만약에 이름 정보 하나밖에 안 나온다든가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는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팝업은 다 산정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팝업도 오른쪽의 케이스와 같이 속성이 전혀 다른 뭔가를 보여주더라 라고 하면 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세 번째, 참조하는 테이블이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원 조회라는 이름은 똑같아도 누구는 사원 기본을 조회하고 누구는 뭐 사원 실적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회한다면 다른 거죠. 이름만 우연히 사원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품 정보, 판매 실적. 그래서 이름을 제품별 판매 실적 조회. 그런데 우연히 DT 항목 이런 부분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객 정보, 판매 실적.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참조하는 테이블이 같으냐, 다르냐. 당연히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면 밑에 있는 이런 값들은 같다 하더라도 또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로직이 똑같고 DT가 똑같다 하더라도 테이블이 다르면 다른 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 2, 3번을 고려하셔서 기능이 중복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화면처럼 이 예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그 인사 마스터 화면,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내용을 화면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인사 조회, 뭐 그런 기능이 되겠죠. 똑같은 기능을 그대로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화면을 그대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같으냐 다르냐라는 거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모든 기능은 같은 걸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만약 이게 다른 기능이 되려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 세 가지 조건, DT가 다르든가, 논리 파일이 다르든가, 처리 로직이 다르면 다르게 산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같은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그 계산식이 있는 트랜잭션 기능이 있다. 계산식이 포함된 조회 기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EO 기능이었었죠. 그런데 그 계산이 로직에 의한 게 아니라 이제 툴을 써서 구현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툴을 써서 구현한 그래프, 이런 꺾어선 그래프나 계산된 거 있죠. 요거는 하나의 DT로만 인정합니다. 쉽게 그림 하나라는 거죠. 그림 하나라고 인정해서 이제 기능 자체는 이제 EO가 될 수가 없고요. 계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 조회 기능, EQ가 되면서 DT 하나의 어떤 속성밖에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예시는 이제 위에는 그림이고 아래 여기는 만약에 계산돼서 나온 거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EO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는 만약 그림이다라고 하면 위에는 전체 합쳐서 DT 하나 이렇게 해서 한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요 내용은 이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